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매 복귀 영상이 없습니다. 아직 포지션을 모두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애매한 가격대에서 애매한 가격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정의 끝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은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하락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는 게 오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정을 금요일 안에 끝내고 괜찮은 구간에서 반등한 다음에 주말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추세로 다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메인 시나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나리오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그리고 5파동이 엔딩 다이아고날로 완성, 그리고 나서 조정파동 A, B, C 혹은 WXY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끝났다라는 사실 알 수 있고 이 정도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거는 조정파동이 진행 중 혹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동에만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동이 굉장히 형태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파동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은 1, 2, 3, 4, 5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 파동이 복잡하게 WXY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0.382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파동은 53, 53, 55로 가는 임펄스가 아니라 535로 떨어지는 조정 파동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락이 나왔는데 이 파동이 과연 5파동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1, 2, 3, 4, 5 혹은 여기가 조금 지금 다일락말락 하는 구간이니까 1, 2, 3, 4, 5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형태적으로 저는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5, 3, 5로 떨어지는 조정파동이 아니라 그냥 A, B, C 3, 3, 3 혹은 3, 3, 5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럼 이 파동이 그냥 여기서 A, B, C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복잡하게 복합 조정이 진행된 게 B파동 그리고 C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A, B, C로 떨어지거나 1, 2, 3, 4, 5로 떨어진 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정 파동이 완성이 되었느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대1 비율에 맞춰서 지금 조정 파동이 나왔기 때문이죠. 65.2K 살짝 미달하긴 했지만 그냥 제가 피보나치를 긋는데 오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타겟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렇게 조정 파동이 A, B, C로 끝났다라고 봤을 때 문제점은 역시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기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승한 기간을 고려했을 때 피보나치 확장을 이용해서 조정 파동의 경우에는 0.382만큼의 기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0.382 기간이 금요일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자정을 넘어서서 아침 정도까지는 조정이 이어져야지 이게 조정 파동이 다 나온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끝났다 라고 보기에는 기간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A, B, C로 W 파동, A, B, C로 X 파동이 여기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0.886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B 파동에서 자주 나오는 피보나치 구간에 도달을 했고, 여기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크게 A, B, C가 나올 확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주말까지 하락이 이어지고 살짝 반등이 나온다면 기간적인 부분도 충족을 하고 형태적인 부분도 충족을 하는 아주 좋은 형태의 파동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타겟가로 볼 수 있는 구간은 피보나치를 고점, 저점 그리고 고점을 이은 피보나치 확장을 그리면 1과 1.236 구간 63.2K에서 62.2K 구간이 타겟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이런 식으로 A, B, C가 나와주게 된다면 저는 이런 구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3K와 62K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수평 매물대들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을 때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갈 확률도 상당히 적고, 이런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매물 먹어주면서 다음 파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찍고 바로 넘어가기에도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정 파동이 이런 구간까지 도달을 해주면 가장 이상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유료 지표에서도 한 번 더 짚어드릴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구간이 상당히 좋은 매력적인 구간의 타겟가가 딱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X 파동이 조금 더 크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A, B, C, A, B, C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1, 2, 3, 4, 5로 길게 이런 구간까지 빼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런 구간까지 거의 조정 없이 계속 올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살려주러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물론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열어두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을 넘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거래량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이렇게 억지로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확실히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체 제작 지표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상당히 많이 중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세보다는 약세가 계속되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확실히 상승의 힘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중간중간 강세 다이버전스가 중첩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치에 불과하며 상승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약세 다이버가 뜬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약세 다이버전스가 중첩되기 시작하면 또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저항을 맞으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체크만 해봐도 이런 구간도 그렇고 이런 구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저항대들을 뚫고 바로 올릴 수 있는지가 의문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과열된 모습도 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승보다는 하락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긴봉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구간에서 연속으로 중첩되어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떴다는 점.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물론 지금 이런 식으로 강세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역시 약세 다이버전스가 또 뜬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비트는 중요 지지 구간 안에 있고 이러한 구간을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에 따라서 상하방 여부가 상당히 갈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차트인데요. 하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소화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소화한 것을 생각하면 미체결이 상당히 이 구간에서 많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량들은 체결이 된 물량, 그러니까 포지션을 오픈하는 물량이 아니라 포지션을 닫는 물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전부 익절이 나가거나 혹은 포지션이 나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상승하면서 역시 미체결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체결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어떤 익절의 흐름이나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물대를 봤을 때는 여전히 아래쪽에 많기는 합니다. 65K 부근부터 조금 촘촘하게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촘촘한 물량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여전히 매물대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맥스에서 매물대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실제 체결을 우리가 봤을 때 체결이 꽤나 되는 모습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가로 혹은 짜잘하게 체결되는 그런 물량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체크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일단 당장 66.65K의 매물대가 있고 그 이후에는 한번 내려갔던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조금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65K부터 매물대가 있다는 사실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결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 과정,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체결이 되었는지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할 때 180비트, 200비트, 150비트, 500비트, 500비트, 200비트, 200비트, 300비트, 300비트, 350비트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하락하면서 체결이 되었고요. 올라갈 때도 150비트, 200비트, 300비트, 200비트 이런 식으로 물량 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에 매물대 유료지표에서 봤듯이 물량을 많이 잡아먹으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숏 체결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올라올 때는 비교적 쉽게 별로 물량을 긁지 않으면서 얇아진 호가창을 뚫고 올라온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많은 매물대가 체결이 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할 때 100만 달러, 150만 달러, 180만 달러, 170만 달러, 120만 달러, 180만 달러, 150만 달러, 3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 체결이 훨씬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비트맥스에서 꽤나 물량 체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심상치 않은 무빙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맥스에서 얼마나 체결이 되는지, 그리고 미체결 약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는 지지 저항대입니다. 중요한 건 지지대가 두 개가 부서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65.7K에 있는 지지 구간도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지지 구간 64.6K를
차트리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말씀드린 63K 구간 그리고 62K 구간에 있는 매물대들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산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있던 청산 물량들을 상당히 많이 해소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락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청산 물량이 또다시 쌓인 상황인데요. 65K부터 64K까지 매력적인 청산 구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쪽으로도 꽤나 매력적인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고점 구간인 69K 구간에 청산 물량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청산 물량을 쌓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래쪽의 청산 물량을 해소를 하고 가는 최소한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유동성 맵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아래쪽으로 유동성이 조금 더 많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위쪽으로도 유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아래쪽보다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기를 봤을 때도 유동성 물량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청산과 함께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래쪽으로 먼저 형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BD 파이어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구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CBD 차트인데요. 고래와 개미만 동시에 매수하는 상당히 재밌는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오도수는 빠지고 있고 다른 고래들은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상이 과연 물량 던지기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르게 흘러가는 양상인 것인지를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 단위로 봤을 때도 던졌던 고래들이 다시 조금 사기는 시작했지만 그래도 개미들보다는 덜 산 상황이고 다른 고래들 그리고 전체 오도수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량 넘기기 혹은 개미 털기로 가는 그런 그림이 아닌지 조금 더 CBD 차트를 유심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